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월 2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죠.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시고 일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5일 동안 쉬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끝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다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일부러 토요일날 하루씩 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요.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따라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휴가 마지막 끝나고 나면 출근하시는 길이 조금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한 휴식의 시간이 또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 화이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2부 방송의 처음에는 월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플, 알파벳, 스포티파이,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애플에 대한 평가,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이잖아요.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는 여러 개의 테일 윈드를 보고 있다. 테일 윈드라는 것은 이제 테일이 꼬리니까 뒤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따라서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순풍 중에 테일윈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5G 스마트폰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5G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PC 마켓의 쉐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 애플이 만들고 있는 그 PC의 점유율이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점유율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그 맥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칩을 넣어서 M1이라고 부르는 칩이죠. 이 반도체 칩을 넣으면서 성능이 급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애플이 만들고 있는 맥 컴퓨터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두 가지의 순풍을 달고 애플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뱅크고요. 이번에 알파벳의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전망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버웨이트를 주긴 한다.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3,090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NT라는 것은 니어텀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카탈리스트가 조금 적다. 따라서 좋은 카탈리스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알파벳의 어닝 실적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따라서 어닝 실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카탈리스트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8.75%나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장의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다, 공격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망을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지금 어렵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알파벳에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는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알파벳은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브로드컴의 바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티커네임은 AVGO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냐면요. 3에서 4빌리언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50% 정도 되는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배당금입니다. 배당률이 3%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거의
거의 최고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들의 평균 배당률은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금을 주는 이런 기업이 브로드컴이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배당률도 높고 배당 성장률도 높은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퀄컴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면요. IoT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물 인터넷 그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그렇게 좋은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긍정적인 인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추세가 좋다라는 거죠. 따라서 퀄컴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 많은 지금 이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그 기업들이요. 사물 인터넷에 구현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퀄컴이 만드는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닝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스포티파이에 다시 한번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 이번 한 해 동안 아마도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확장할 거고 그리고 유저 그로스니까 사용자의 증가 수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회가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리스크 리워드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리스크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베이스 케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윌리엄 블레어고요. 윌리엄 블레어는 메타 플랫폼즈를 탑 주식으로 뽑았습니다.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메타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윌리엄 블레어가 보기로는 지금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그러냐면요. 디지털 광고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많은 그 광고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바꾸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주호가 등장을 하고요. 로빈후드의 바이레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뭐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MAU, Monthly Average User니까 매달 적극적으로 이 그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죠. 근데 이 트렌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주호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4분기가 아마 바텀일 것이다.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추세를 보였던 것이 4분기고요. 지금 2022년 들어서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설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아마존에 다시 한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존을 가장 좋아한다. 탑빵이다. 따라서 빵 기업이라는 것은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을 얘기하는데 요 네 가지 주식 중에서 지금 아마존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거죠. 여기 이제 A 하나 더 넣어서 아마존까지 껴야죠. 자, 그렇게 해서 5가지의 빵 주식 중에서 아마존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분기까지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준 종목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낮은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 2분기부터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을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1분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월가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매일 2부에 월가의 목소리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가의 목소리라는 코너를 진행할지 만약에 이렇게 좀 짧게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다른 코너를 또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코너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준 채널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가끔씩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는 코너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는 한 9개나 10개 정도 되는 주식을 모셔다 놓고 각종 수치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할 때 살펴보는 그 수치적 분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지표가요. RSI 14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자, 이 그 Relative Strength Index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이제 지난 14일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얼마나 많은 날에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고 모멘텀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RSI 14 지수가 70 이상으로 되면 지금 굉장히 좀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RSI 14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 과매도됐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바클레이에서 이러한 RSI 그 지수를 활용해서 오버솔드된 이러한 주식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너무나 과매도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리스트로 엮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에서 이번에 퍼블리시했다, 출간을 했다는 거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1월 30일 기준이고요. 오버솔드 된 주식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쿼터 리포팅, 어닝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리스트는요. Relative Strength Index, 아까 얘기했던 RSI, 이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만 모아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RSI 지수가 30 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멘텀이 들어가 있다. 지난 14일 동안 에브리지 스톡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RSI 지수를 만들 때 참고하는 점은 뭐냐면요. 지난 14일 동안 며칠 동안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깊숙이 떨어졌는지 요거의 두 가지의 기준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이 RSI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가려냈는데 이번 주에 어떠한 주식들을 가려냈냐면 굉장히 좀 최근에 그 셋업 동안에 많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들 RSI 지수를 이용했죠.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만 추려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지티브 리비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어닝 결과가 지금 발표됐을 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주식들은 바클레이가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higher than average estimate, 그러니까 지금 바클레이가 내놓은 자체적인 전망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그 보통 평균의 예상치보다 오히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DR 호튼이고요. 두 번째는 코보, 세 번째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네 번째는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입니다. 자, 여섯 번째 엘리릴리, 그리고 트윌리오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업펌, 마지막으로 언더 아머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트윌리오 그리고 코보 정도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과매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진입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스트도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매수 리스트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킹 알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RSI 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에 들어가셔서 RSI 지수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테슬라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서브 메뉴가 나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이제 끝에 보시면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멘텀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주가의 추세에 대해서 지표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시죠. 자, 계속해서 쭉 내려오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Relative Strength Index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주가가 872.71이고 옆에 RSI가 나와 있는데요. RSI가 지금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야 되거든요. 이 커서를 갖다 대야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제가 좀 내려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RSI 지수가 44.90입니다. 따라서 5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가 조금 많이 일어난 상황이죠. 하지만 30보다는 상당히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RSI 지수를 직접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좀 흥미로운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접했을 때는요, 긍정적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자,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와 캐피탈 마켓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1150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980으로 하향 조정했다. 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를린 공장 그리고 오스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이 원활할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공급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네이탄이라는 분이고요. 자, 이 전문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이 좀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분이 또 걱정이 되냐면요. 올해 들어서 이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현재 테슬라와 다른 그 전기차 경쟁 기업의 그 가격 차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래도 가격을 좀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하향 조정해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 전기차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그 미국 기업에 한해서만 풀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가격차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악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탄이라는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스틴 공장, 텍사스 공장이죠.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서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마진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터리의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텍사스 공장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서 물량이 추가가 되면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조금은 좀 의외의 좀 주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위치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독일에서 바로 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바로 판매가 가능한 이러한 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텍사스 공장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최첨단의 그 장비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예전에 그 만들었던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런 효율성에서 앞서 나가는 장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 공장에도 분명 혁신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면에서 절감이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올드한 팩토리에서 나오는 그 비용보다는 절감이 될 거라는 것이 일상적인 주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에 따르면 EPS의 지금 전망치가 10.42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한 $10밖에 올해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나는 뉴트럴을 준다,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공장 2개가 새롭게 들어서는 것이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테슬라의 성장을 가속화될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그 레모네이드 관련된 뉴스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메트로마일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 스톡홀더 미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레모네이드의 그 인수합병 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것이 총회를 통해서 승인이 났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메트로마일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 자, 컴퍼니의 스톡홀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미팅을 해서 어프로브를 했다,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레모네이드와 이제 합병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딜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달에 처음에 발표가 됐잖아요.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는데 한 2,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투표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95.9%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메트로 마일 주주들이 대부분 레모네이드와 그 인수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인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것은 2022년에 두 번째 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합병이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의 합병이 좀 발표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메트로마일 같은 경우는 5.72%,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도 5.79%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메트로마일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웹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어 마일리지 드라이버를 위한, 그러니까 니시 마켓, 틈새 시장이라고 부르죠. 틈새 시장에 들어가 있는 그 자동차 보험 회사거든요. 왜 이게 틈새 시장이냐면요, 드라이브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그 보험료가 싸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주말에만 그냥 가족과 나들이 할 때만 사용하는 그 운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직접 잴 수 있는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에 장착이 되고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책정이 되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 보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을 인수한다는 뜻은 레모네이드가 앞으로 자동차 보험 쪽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레모네이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쪽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떠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인수합병 관련된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인공은 블록입니다.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블록이 이번에 애프터페이와의 그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블록이 이번에 애퀴지션, 그 인수를 확정했다, 클로즈했다는 것은 이제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장이 마감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인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요, 애프터페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Buy Now, Pay Later잖아요. 물건은 지금 사고 지불은 나중에 하세요. 이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프터페이인데, 이 기능을 바로 스퀘어의 온라인 셀러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미국 쪽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만 한정해서 추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서 56%가 이미 BNPL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BNPL이 바로 Buy Now, Pay Later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소비자 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BNPL 그 유저의 75%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애용하는 서비스가 Buy Now, Pay Later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스퀘어, 그 블록은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핀테크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높다,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수합병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을 확장시켜 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옴니채널이라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러한 채널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업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 프로파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로스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일단 이제 그 애프터페이라는 기업 자체가 호주 기업이기 때문에 호주 쪽에 굉장히 좀 강력한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그 인수합병권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좀 접근이 가능해졌는데,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커다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면서 많은 기업들을 이번에 스퀘어가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그 인수합병권은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의미 있는 인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요, 애프터페이를 일단 5월 10일까지는 아무런 코스트 없이 사용을 해볼 수 있다. 테스트 기간이 주어진 거죠.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요, 아무런 코스트가 없이 그냥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의 셀러 같은 경우는 풀 어닝,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사게 돼요. 그러면 $100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100의 그 페이먼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에 나눠서 $25씩 4번에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가 없다는 점이죠. 원래 이제 이 그 애프터페이 같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냐면, 이 상인들이 그 코스트를 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상인들이 조금의 엑스트라 코스트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10일까지는 상인들 역시도 테스트 기간에는 아무런 그 지출하는 비용이 없이 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요, 애프터페이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플랫폼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펄슨 페이먼트라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을 얘기하잖아요. 오프라인 쪽의 결제 시스템에도 도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쪽에 활용이 가능한 멋진 기업을 이번에 스퀘어, 즉 블록이 인수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스퀘어의 주가가 어제 주식시장에서 4.35% 정도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금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그 일부 방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팔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스퀘어의 그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면서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에서는요, 윌리엄 블레어라는 투자 기관이 추천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요, Ports in the Storm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길을 겪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고 앞날을 내다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우량주를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들이 선정이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의 에퀴티 마켓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2022년 들어서 많은 폭으로 하락도 하고요.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윌리엄 블레어가 레코멘드를 해주고 있다.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주식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격정적인 이런 스톰, 굉장히 폭풍우 같은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항구 같은 주식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주식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좋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 시장에 엄청난 셀오프가 있었죠. 하락장이 굉장히 거세게 몰려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다 uncertainty였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불확실했냐? 첫 번째로 이제 연준이었죠.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런지,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장기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떨어질 수 있을지,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인플레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이죠. 팬데믹 역시도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그리고 감염되고 있는 이 변이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될 건지, 아니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과연 그 치사율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죠.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것이 코비드 바이러스다. 다음은 또 그 지정학적인 그 긴장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좀 가속화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이 불확실한 게 투성이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종목들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 타임 프레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블레어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우량주들,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숨을 수 있는 항구 같은 종목들을 선정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성장의 기회가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베어리어가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러한 주식 5개를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위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마스터카드, 세 번째는 워크데이입니다. 네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투일리가 성장주 중에서는 좀 의외의 이름이 지금 여기 톡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2부 영상을 마무리할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톰리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팔로우를 하는 인기 있는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계 투자자로 유명하고요. 자, 오늘은 또 이 시점에서 과연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안겨주실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요일 밤 보내시고요. 자, 내일부터 활기찬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ur next guest predicts treacherous market activity will pave the way for a violent rally in February. Tom Lee runs Fundstrat Global Advisors, is the CNBC contributor. Tom, always good to see you. Yeah, great to see you, Melissa. So January was rough. You thought January would be rough, but you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rough. Is the flip side to that you think this violent rally in February will be even stronger? Yeah, the setup looks like the V for February is not Valentine's, but violent rally. And I think there's a couple reasons for that. One is that we know retail sentiment got so negative that it was the worst since 2013. But the last 6 times it was this negative, 6 out of 6 times the market was higher 3 months later. So I think we're in a easy sort of risk reward for the month of February. The second is retail cash.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with our clients tonight, but if you look at retail money market cash from ICI, retail investors basically assumed a bear market was starting. So they've raised so much cash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that we're essentially resetting a risk-on rally. And the third is, I mean, this is anecdotal, but I've been at a couple conferences over the past week. I didn't find anybody bullish. So I think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are cautious, retail basically priced in a bear market and their sentiment's the worst in 8 years, you could have a huge rally. And as we've written before, recoveries from a fast sell-offs actually typically are symmetric, meaning you should expect a violent rally. Tom, it's Karen. Thanks for coming on. We always appreciate having you. We know we like acronyms here. Yours is BEEF. One of the Bitcoin is part of that. How do you see, when you say Bitcoin, are you using Bitcoin itself or are you using cryptocurrencies in general, and where do you think Bitcoin's dominance in that spectrum is? Garen, that's a great question. When I talk about Bitcoin in that acronym, it's really crypto.
But I think Bitcoin, Ethereum, and really a couple other layer ones blockchains are important core holdings. But the reason I use Bitcoin is it's the most liquid. I think it's also the safest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And we know that in February, there may be some executive order coming from the White House, and I think that might make Bitcoin look a lot more appealing. So, Tom, speaking of these sort of V-shaped bounce backs,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ARK Innovation ETF, and I'm wondering if you also see the sort of violent bounce back for these names that are just absolutely bombed out. And I know you're not an individual stock picker, but names of this ilk. Yes. Mark Newton, our technical strategist, actually last week wrote about how he's been watching ARK, the ARK ETF itself, and thinks that it's making an important bottom. So I think the next couple of weeks will be really insightful, but it does look like the ARK bounce needs to be respected, and I think it's going to be part of that V-shaped violent rally. All right, Tom, we got to leave it there.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Always good to get your perspective. Thanks. Tom Lee of Fundstrat.